시장은 이제 사실 날짜로 봤을 때는 1월부터 6월달까지 중반이 넘어갔어요. 반기가 이제 넘어갔고, 이제 7월달이 와서 이제 7월부터 또 나머지 7월부터 12월달까지 이제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여러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9월달부터 해서 시장이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라는 역풍을 또 만나서 주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안 올라갈 것처럼 굴던 주가가 이제 코스피 지수는 2200포인트를 또 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아쉬운 날이기도 해요. 네, 오늘은 좀 아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딱 시작을 했을 때 2200포인트를 딱 넘어갔거든요. 2200포인트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잘하면 2200포인트 위쪽에 안착을 처음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기대가 컸나요? 갑자기 이제 떨어지면서 주가는 결국 2200포인트 회복을 하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미 워낙에 많은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현재 오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여러분들한테 이 하루하루의 흐름을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랬죠? 주봉상 흐름을 딱 보여드렸죠. 자, 이거는 좀 공백을 이렇게 놓고, 네, 주봉상의 흐름,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네,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자, 오늘 주가가 떨어졌어도 지금 보세요. 최근에 6월달, 7월달 지나면서 음봉이 있습니까? 주봉상? 음봉이 없죠. 그죠? 자, 월봉상은요. 월봉상도 보면은 지난 3월달까지 주가 하락 이후에 단 한 번도 음봉이 없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죠? 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제가 방송할 때마다 또 이제 다른 멘토님 분들이 방송할 때도 역시 똑같을 거예요. 가장 궁금한 건 시장이었던 거고, 시장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 3월달에 주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시장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어쨌든 공포심리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이제 이거였죠.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밀렸다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바로 이중바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중바닥. V자 반등은 힘들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중바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도 약간의 공포심리를 많이 가졌던 거예요. 당시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7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네. 자, 예전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중바닥이 아니었죠. 이중바닥이 아니고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이중바닥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고 한 번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언론들을 보게 되면 다들 주가가 급락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리고 이전 저점보다 더 큰 급락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과거 뉴스들을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2200포인트. 그리고 한 번 더 밀릴 때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참 시장이 얄궂죠. 네, 시장이 좀 얄궂죠. 왜냐면 다수의 생각처럼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하락을 얘기했던 그 언론 쪽에서
나온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기관 쪽이라든지 헤지펀드 쪽, 이쪽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들을 보여드렸죠. 이때 다 기관 쪽에서, 헤지펀드 쪽에서는 하락 배팅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더 큰 하락이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 설계를, 이제 상품을 설계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은 그 막대한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라도 상승에 베팅해야 되겠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뉴스 한번 보셨죠? 워렌 버핏이라는 이제 투자자 알고 계실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이 투자자는 투자 스타일이 어떤가요? 보통 기업의 주가가, 현재 주가가 가치보다 쌀 때, 네, 쌀 때 매수를 하는, 네, 그런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자,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나스닥은. 다우존스 지수는 어떤가요? 다시 또 흐름을 돌려내고 있죠.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는, 네,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뭡니까? 이번 시장 결국은 떨어진다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베팅을 계속 사람들은 베팅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뒤늦게.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수를 해서 못 올라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지나면 이제 4개월간 이미 4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못 올라간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쓰면 안 돼요.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밀렸다? 사실 이건 중요치 않아요. 네. 이미 22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터치를 했다는 건 이 자리를 뛰어넘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루하루 흔들리는 이거의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역시 이때 강의 들으셨다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강의 못 들으셨다면 지난 방송을 한번 보세요. 이 자리가 왜 저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저점 신호가 왜 이 자리였는지, 그에 대한 강의 해드렸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난다 7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 자리가 왜 저점인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팔면 안 됩니다라고, 그죠? 주식을 팔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요일날이었죠. 수요일날 방송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 자리에서 전환이 왜 저점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지금은 절대 팔지 말고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 사실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천천히 매수를 해 나갈 때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SK 바이오팜 혹시 이거 청약하신 분 있나요? SK 바이오팜 청약 받았다, 청약해서 받았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 SK 바이오팜 청약해서 받았다. 여러분 신규 상장주 청약 잘 안 하시나 보네요. 네, 이성희님 받으셨어요. 그쵸?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네, 켈리장님 또 저희 회원분이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SK 바이오팜에 관심 있는 분들,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SK 바이오팜도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이 기업 이제 청약 하실 분들은 또 청약도 하라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시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올라간 테마주들만 우리가 공략을 해서 저 종목들로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신규 상장주도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원분들 수익 나신 분들은 오늘 400% 정도대에서 수익 실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상장주들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2019년도, 2018년도 신규 상장주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에 투자할 때는 업황이라든지, 그죠? 업황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딱 고려해서 좋은 종목들만 잘 선별해 나가면 SK바이오팜 같이, 그죠? 청약하고 나서 큰 수익이 또 나기도 합니다. 사실 시장이 이런 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물 안에 좀 갇혀서 시장이 올라가면 저기서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을 좀, 지금은 우리가 주식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을 좀 여러 갈래로 좀 바꿔서 신규 상장주들도 한번 좋은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관심을 또 가져보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는 지금 당장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이거보다는요,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올해 하반기를 위해서는 분명히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 이 기업들,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이미 코로나 테마주로 한번 탁 올라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보이실 텐데 아니에요.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좀 선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선별이 좀 힘들다 하시면 저희 방에 오시면 제가 잡아드려요. 저희도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이 올 하반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종목을 또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무섭죠. 네, 무섭다는 건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서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나는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거 좀 불안해서 투자하기 되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치 지금 주식시장은 이 모래게임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모래게임 아시죠? 이 모래를 쌓아놓고 여기다 막대기 하나 딱 꽂아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래를 한 움큼씩 이제 이렇게 퍼가는 게임. 처음에는 막대기를 쓰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을 하겠지만 처음에는 모래 양을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이 모래 이 막대기 주변에 남아있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래를 많이 못 가져가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이렇게 아래쪽에서 모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모래의 양은 별로 많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2200포인트 넘어가잖아요. 네, 2200포인트 넘어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매수를 할 때 더 조심스러울 거고 더 아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분기 최악의 실적이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습니까? 맞으면 7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2분기에는 기업들이 최악의 실적이 나올 거라고 다들 얘기했잖아요. 그쵸? 맞으면 7번. 네. 그런데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의 예상했던 실적이 6조 원대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 잠정 실적 나왔는데 8조 원대래요.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 2분기, 지난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가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분기가 다들 최악이라고 하는데 그런 최악의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실적은 오픈하기 전까지 모른다. 2분기 다들 최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2분기가 최악의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상과 완전히 다른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경제 지표들이 개선이 되게 빨라지고 있고, 그렇다는 건 사실 이번 2분기 실적 시즌도 오히려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예측대로 시장은 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 시장에서 꼭 좀 인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시장을 또 하방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라가도 더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상방으로 보는 사람들은 상방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근데 그 안에서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